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 트레자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일요일 새벽을 제가 또 방송으로 이렇게 활짝 열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시청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일어나시면은 새벽에 영상 꼭 시청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듣고 있지 않은 영상이 있으면 한번 몰아서 그냥 한번 쫙 들어주세요. 간혹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면은 제 영상을 한번 자주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뭐 삼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것 같고요. 뭐 배당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색해야 할 겁니다. 검색하면 한 5,500개 있을라나 모르겠다. 한 1,000개 정도는 한번 꾸준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1,000개 정도. 그래야지 천 회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 회장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왜 사랑하냐? 이 사랑하는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사랑은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오늘 필요한 거야. 내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이 대답이 없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것도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싶은데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 아무것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다 주세요. 다 줘. 그냥 다 줘버려. 다 주십시오. 내일은 줄 것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주십시오. 결국은 사랑은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삼성전자 사랑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삼성전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마음 조금씩 생기는가? 뿜뿜 돼요 지금? 한번 또 삼성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주간 제자리 걸음을 걸었어요.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으면 안 되는데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61,900원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61,900원으로 마쳤고 한 주의 마지막을 61,800원으로 마무리한 거야. 마무리했다. 너무 아쉬워. 왜 하필이면 61,800원이었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 18일이야. 그 전 거래일 대비 400원 올랐잖아. 400원. 400원 올랐어. 61,800원에 이제 거래를 맞춘 거죠. 61,800원에 맞췄어. 이번 한 주는 그 마이크론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죠. 한 6% 이상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타격이 컸어요. 보니까. 그렇게 삼성전자도 지난 17일 2%대 하락을 기록했죠. 하여튼 부진했고 예상보다는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하긴 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더라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 16일에 보니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내년에 그 디램하고 웨이퍼 생산량을 한 20%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인텔, 뭐 AMD, 엔비디아, 주요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뭐 주가가 일제히 막 떡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4.26%인가 급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4.26% 정도. 뭐 삼성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이 영향을 어떻게 빠져나가지는 힘들 것 같아. 피해가지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누적 기준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4,193억 정도를 담았더라고요. 줍줍했고, 기관애들이 3,842억을 매수했어요. 담았습니다. 그 반대로 개미들이 이제 8,147억이네. 8,147억을 팔았어. 순매도했습니다. 뭐 개미들은 좀 오르면 팔고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현명할 수도 있고, 뭐 단투 개미들한테는 하여튼 팔고 나갔다. 그 현재 보니까 증권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시선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목표가, 이 목표가가 이제 상향이 나오기 시작해. 상향이 나오고 있고, 악재가 이제 선 반영됐잖아요. 선 반영된 만큼 이제 주가는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베팅한 상승. 이젠 빠질 만큼 빠졌어. 바닥 쳤어. 이제는 이제 빨리 빠졌고 이제 바닥 쳤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상승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나? 난 상승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래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82,000원으로 잡더라고. 82,000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낮췄지만은 4분기 예상 실적 보니까 매출액 전기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 증가한 78조 한 9천억 보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 23% 감소해서 한 8조 4천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8조 4천억 정도 봐요. 그래도 그러면 하여튼간에 목표가를 올려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년에 그 메모리 선도업체 경쟁력이 좀 부각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메모리 선도업체로서 경쟁력이 부각될 것 같다. D램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6개월간 약간 다운 사이클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선도업체인 삼성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격의 하락에도 내년에 D램이 한 21%, 낸드는 한 마이너스 9% 정도 수준의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낸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낸드 상당히. 하여튼 결국 점유율의 그 경쟁 구도를 약간 유리한 환경으로 약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을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시선으로 본다. 뭐 실적이 뭐 어차피 부진하더라도 언젠가는 오른다. 다시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반도체 업계 불황이 막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초 체력, 중요하죠. 기초 체력, 기초 펀더멘털, 하여튼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겠죠. 명암이 엇갈리겠다. 꾸준한 투자로 원가 절감 능력을 확보한 우리 삼성전자는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삼성은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애들은 지금 보니까 경쟁 기업들이죠. 잇따라 막 추가 감산한다고 했죠. 추가 감산 선언해가지고 뭐 선제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대응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아까 다시 전에 언급했지만은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그 반도체 생산량 줄이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 반도체의 그 수요 위축, 이게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한기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 혹한기가 좀 지속될 거다, 그런 이야기 벌써 지속될 거다. 혹한기 참 갑자기 혹한기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좀 생각날 거예요. 혹한기 훈련 좀 했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 16일 날 보니까 그 마이크론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그 자사가 생산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한동안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 D램하고 이 낸드 플래시 생산 중에 투입하는 웨이퍼, 이 중요한데, 이 웨이퍼를 이 2022년 회계년도 4분기에 비해서 약 20% 줄인다고 했어. 4분기에 비해서 약 20% 줄이겠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추가적인 그 자본 투자 역시 줄인다. KPX 줄인다. 그럼 마이크론은 지난 9월에 이미 2023 회계년도 지출을 올해 대비 한 30% 가량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30% 줄이겠다. 아주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야. 돈 아끼겠다. 그런 의도가 강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론의 이런 움직임은 그 세계적인 그 수요 위축 장기화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하고 뭐 PC 등 그 전자제품 수요가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 재고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을 했어요. 재고. 재고. 그래서 마이크론은 2023 회계연도에서 시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한 거야. 전망이 너무 안 좋아. 악화되고 있어. 그래서 그 현재 보니까 마이크론의 그 CEO가 누구냐면 산제이 메로트라예요. 이름 좀 특이한데 최고 경영자. 그 재고를 약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반도체 산업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에도 나서겠다. 추가적인 조정에 나서겠다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3분기 그 D램 업계 매출이 전 분기에 대비해서 30% 정도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어요. 3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다. 감소를 했고요. 하여튼 혹한기를 맞고 있어. 혹한기 맞고 있고 그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가 있어.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트렌드포스라고 그 3분기 글로벌 D램 기업 매출액이 181억 9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24, 4천억. 참 잘하죠. 하여튼 그 지난 2분기보다 28%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고 한 분기 만에 매출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2008년 이후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소비자용 그 IT 기기가 이제 공급 과잉 그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D램 반도체도 계약 가격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제 하락해요. 그 하락한 거에 따르는 것 같은데 이 서버용 D램 역시 출하량이 잠깐 줄어들다 보니 그 D램 시장도 결국은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위축되는 거죠. 특히 D램의 빅3 기업 매출 하락이 두드러지죠. D램 1등이 누구야? 삼성전자 아닙니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3.5%나 감소를 했어. 그 2위 하이닉스도 그렇고 25% 정도, 그 마이크론도 한 23%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그 D램의 재고 조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 또 지난 10월에 PC용 그 D램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 있는데 이 고정가가 9월에 비해서 한 22.5% 정도 하락을 했어. 고정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오를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앞서서 하이닉스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투자 규모를 올해 절반으로 줄이겠다. 제가 전날에 한번 그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하여튼 수익성이 낮은 그 제품부터 이제 감산하겠다는 거야. 수익성이 낮은 제품부터 감산하겠다, 줄이겠다. 반면에 삼성은 또 감산이 없어. 그 예정된 투자 가겠다. 무조건 고야,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그 이후에 메모리 시장에 이제 초과 공급은 있었지만은 뭐 차량용 반도체 등 새로운 수요가 이제 창출되고 있어서 이렇게 수요가 한번 반등을 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측에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수요 위치에 따라서 반도체 혹한기가 그 찾아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거예요. 공격적인 투자. 매년 새로운 팹을 하나씩 신설을 해가지고 이 파운드리 시장 영향력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 메모리에서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반의 그 D램으로 이제 약간 수요를 창출하겠다. 그런 아주 멋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그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그 투자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전략을 공개를 했어요. 전격 공개를 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공개한 1년에 팹 한 곳씩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팹 한 곳씩 한 군데씩 이렇게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그 클린룸을 먼저 짓고요.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그 설비를 구축하는 전략인데 그 클린룸을 구축하는데 한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요. 6개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룸부터 짓고 추가 설비는 수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입을 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하나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이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기존의 3.4배로 한 늘린다는 것 같은데 3, 4배로 늘린다는 것 같은데 3.4배가 한 3, 4배 한 서너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수요가 많은 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팹을 확대하겠다는 거겠죠. 이게 삼성이 이제 세계 1위 그 위치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CXL D램하고 3D IC 그리고 IC D램이 있어요. 3D IC D램 아주 다양한 게 많아요. 뭐 메모리 에전 서비스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신사업 전략을 수립을 했고 CXL은 뭐냐? CXL 이건 여러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그 장치 간 직접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메모리를 또 공유하기 위해서 그 대역 포가하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인텔을 비롯해서 뭐 CPU, 메모리, 뭐 GPU, 서버 이런 소프트웨어 등 이런 다양한 분야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CXL D램은 그 메인 D램과 더불어서 서버 한 대당 그 메모리 용량을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약간 솔루션이라고 해요. 3D IC 패키징은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웨이퍼 상태로 적층을 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랍니다. 하여튼 기존에는 CPU하고 메모리를 별도로 탑재를 했는데 이제 한 패키지로 이제 구현해서 이제 데이터 이동이 이제 빨라져가지고 전송 속도를 이제 높일 수 있겠죠.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삼성 잘하고 있고 또 삼성이 이제 반도체가 좀 난리잖아요. 삼성하고 또 TSMC하고 이제 1나노미터에 관련해서 반도체 구현 시기를 2029년께로 전망합니다. 2029년 1나노다 이때는 1나노. 그 현재 삼성은 그 3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어. TSMC 앞서가지고 이제 기술 선도 프리미엄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이제 삼성하고 TSMC하고 모두 이제 2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외 꿈의 반도체로 불리는 1나노 기술에 도달할 경우는 어느 기업이 이제 결국은 선두 패권을 가져갈 주목됩니다. 아직까지 TSMC는 3나노를 지금 못하고 있던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애들이 보니까 뭐 수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삼성은 잘하고 있어. 최근에 그 글로벌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데 ASML 슈퍼얼이잖아요. 24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한 그 화성의 뉴 캠퍼스 이 건립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뭐냐? 이 글로벌 칩 로드맵에 보면은 1나노 반도체 양산이 구현되는 시점을 한 2029년 정도로 보는 것 같아. 2029년을 예상을 하더라. 이 로드맵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가 그래요. 그 양산 시점을 단순히 ASML의 추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벌 그 최첨단 그 칩 제조사는 반드시 ASML의 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ASML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식들 완전 배짱이네. 그 ASML 역시 이들 기업의 고가 장비를 팔아야 돼요. 팔아가지고 이제 고객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로드맵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ASML 보면은 그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하고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삼성과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 현재 7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 공정에 그 기술력을 구현한 업체는 삼성하고 TSMC가 유일해. 지난해 파운드리 재건을 선언한 인텔이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진행 중인데 실제 3나노 구현은 삼성과 TSMC에서만 가시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TSMC 좀 비리비리 하고 있던데. 하여튼 ASML의 장비 관련 로드맵 역시 이제 삼성전자, TSMC의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삼성과 TSMC 1나노 경쟁이 역시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TSMC는 그 1나노 투자 카드를 먼저 꺼낸 것 같아요. 뭐 3나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나노부터 꺼는 못 짜고 되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외신에 보면은 지난 10월 삼성이 2017년에는 1.4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발표한 지 1개월 만에 TSMC가 이미 1나노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를 하깁니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 삼성은 아직 1나노 투자와 관련된 그런 공식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선단 공정의 그 경쟁의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 투자를 지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TSMC 모두 25년에 2나노 칩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27년에는 삼성이 1.4나노 공정을 이제 구현한 칩을 양산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한 거죠. 1나노미터는 약간 10억 분의 1이에요. 10억 분의 1. 엄청 작은 거야.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 굵기에 이제 10만 분의 1이야. 10만 분의 1.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 3나노는 그 반도체 그릴 수 있는 그 전기 회로의 선폭이 3나노미터라는 거죠. 3나노미터. 이 선폭이 실제로 정확히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업계에서는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하여튼 반도체 기업이 밝히는 선폭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 그 선폭의 감소가 아닌 칩 성능의 향상을 표현하기 위한 마케팅 성격 용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회로의 간격이 미세해지면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고 사용 소비 전력이 줄어들고 또 같은 그 웨이퍼, 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높은 성능을 이제 구현하는 칩을 만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선폭의 수치를 줄여서 현재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2나노미터 공정 이하의 첨단 반도체 칩 제작에는 약간 3D죠. 3차원 그 패키징 등의 신기술 개발이 이제 필수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이 같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같아요. 1나노 경쟁과 관련해서 패키징 신기술 개발이 중요한 현재 화두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뭐 하여튼 뭐 1나노 좋은데 TSMC는 아직까지 3나노를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2나노, 이제 1나노 가겠죠. 삼성자 많이 응원해 줍시다. 삼성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새벽 방송은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